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5일 전북 정읍농민 최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릅재배 비배관리 중 기비, 밑거름, 예정지 관리 등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를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토양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흙 반, 공기 반의 반, 물 반의 반. 어떤 그 공기반 소리반 뭐 이거와 비슷합니다. 경운하고 깊이 갈아서 뿌리 뻗음과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수분은 20% 정도, 흙 50%, 물 25%, 공기 25% 이런 정도의 조합을 좋은 토양이라 하겠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땅이 좋은 토양이겠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땅, 대부분 한국의 대부분의 땅은 유기물 함량이 3%, 5% 내외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재배, 초성재배 등 땅은 최대 유기물 함량이 20%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각종 대량원소, 미량원소 등이 골고루 부족함이 없이 공급될 수 있는 땅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토양은 단 한 번에 퇴비 투입으로 단박에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지 않으며 토양의 산도 조정도 단 한 번에 대량의 석회나 유황을 투입해서 산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며 장기간, 길게는 6년 이상 오래 걸리는 작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화학비료 사용은 비절 현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료의 비효는 1개월 이내로 매우 짧은 기간으로 그 효과가 끝나기 때문에 두릅을 재배하면서 속효성 화학 비료보다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해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두릅 재배에 특화된 비배 관리에 관한 자료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즉, 이 영상에서 기준으로 잡고 토양의 비배 관리를 제시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균형 잡힌 영양 관리에 맞춰져 있으며 현장에서 적용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수년에 걸쳐 실험해 봐야 할 사항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각 토양 조건에 따라서 두릅을 식재하기 전에 밭을 갈거나 준비 작업 중에 필요한 자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 퇴비가 필요할 것이고 포대 퇴비도 필요합니다. 용성인비, 석회고토, 황, 마그네슘, 붕산, 칼슘제, 복합비료, 완효성 비료, 산림용 비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퇴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퇴비는 농장 자가로 볏짚과 깻묵, 미강 등의 축분을 섞어서 발효시켜 사용하는 농민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농민의 숫자는 포크레인도 함께 사용해야 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퇴적 장소도 있어야 하기에 극히 일부분 농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보조사업과 함께 포대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다음으로는 주변 축사에서 우분이나 돈분, 개분을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많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경우가 취급이 용이하고 가벼운 유기질 포대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세 가지 패턴과 함께 저희 농장이 원래 버섯 재배를 11년간 해오고 있기에 특수한 퇴비가 있어서 버섯 패배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농장 농민분들께서는 이러한 버섯 패배지 사용은 극히 드문 경우라서 일반화할 수 없지만 버섯 패배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이유는 수많은 유기물 퇴비 중에서 가장 토양 입단화에 우수한 퇴비는 톱밥 퇴비로 알려져 있으며 버섯 패배지도 참나무 톱밥과 미강을 섞어서 버섯균에 의해서 발효된 농업 부산물이라서 두릅밭에 사용하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영양분을 장기간 걸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여 살펴보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 패배지 저희 농장 사진인데 감나무 밑에 지금 패배지를 쌓아놓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버섯 농장에서 패배지를 모아놓은 두엄입니다. 2021년 2월에 촬영한 것입니다.
거의 전량 퇴비 공장으로 암롤로 주기적으로 퍼가며 제가 직접 밭농사에 아주 소량씩 텃밭에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버섯 패배지는 발효 당시 다량의 유기산으로 인하여 배지의 산도가 낮은 대략 4.5pH 수준으로 블루베리와 같은 식물에는 대량 사용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작물 재배에 기비로 다량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할 때는 저는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석회를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두릅 재배에 도전하면서 두릅밭 밑거름으로 완숙된 톱밥 배지 퇴비가 축분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흙의 잎단화 즉 때알 구조를 형성하는 데 최고 재료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2021년 5월경 두릅을 정식할 때 이 두엄을 밭에 300평당 2톤 정도씩 살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분 사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소똥입니다. 여기서 잠깐 축분 혼합 퇴비의 성분에 관한 사항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가축분 퇴비 비료 성분 자율 표시제 도입에 관한 김명숙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박사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시판 중인 퇴비, 포대퇴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280개에 대하여 1톤의 기준으로 평균 함량이 질소 17kg, 인산 16kg, 칼리 12kg에 해당하는 양이 비료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축분 혼합 포대퇴비의 비료 성분 함량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대퇴비를 살포하고 화학비료를 함께 사용할 때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성분이 과다하게 살포될 수 있기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축분 혼합 포대퇴비의 비료 성분 함량은 현재까지는 각자 농민분들께서 대략적인 추정치로 적정 살포량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축분 혼합 퇴비를 살펴봤으니 다른 기비 재료를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사진을 첨부했으며 대부분의 복합비료 성분은 질소와 인산, 칼리 성분의 조합이 다르며 또한 단순하게 질소, 인산, 칼리 이외에 황, 붕소, 마그네슘 등 미량 원소를 첨가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므로 자기 토양 검정표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균형 있게 조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효성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질소 성분만 코팅한 제품도 있고 완효성을 일부분만 혼합해서 제조된 제품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한 제품도 있습니다. 코팅하지 않고 다만 크기를 조개탄처럼 크게 제조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녹여서 비효를 지속하도록 제조된 제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비에 사용할 것인지 측조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버섯 패배지 퇴비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세대 측조라는 제품인데 남해화학에서 나왔으며 질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인산과 칼리가 7%씩 들어가 있으며 3%가 이게 아마 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는 당연히 붕산을 얘기합니다. 붕소. 오레가도 붕소가 들어가 있고 아마 고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대 8대 8입니다. 썰파 원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유황 성분 황산 카리가 들어가 있는 복합 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형 고형 비료, 이건 조개탄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추를 추비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주는 고추형 복합 비료입니다. 자기 토양 검증 결과에 따라서 질소가 15대 6대 8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두릅 재배에서 추비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로 MU 완효성 비료가 있는데 이건 코팅 비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예 고형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형 비료이기 때문에 크기를 크게 해서 비효를 장기간 지속되도록 제조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올메이트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좀 비싸지만 이것도 완효성 비료라고 하겠습니다. 또 롱스타라는 제품이 20kg로 있는데 3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용 고형 비료가 있습니다. 산림용 고형 비료는 어린 묘목용이 따로 있고 3년 이하 어린 묘목용이 따로 있고 또 3년 이상 되는 큰 나무에 사용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인산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비타그린이라고 하는 수입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는 각자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12 올메이트는 제2아그로에서 제조했으며 10kg에 4만원 하며 함량은 질소 인산 칼리가 10대 2대 4로 되어 있습니다. 롱스타는 팜 한농에서 제조했으며 이것도 아마 20kg인 것 같습니다. 32,000원이고 원액 과수용이고 16대 9대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을 적게 넣었죠. 그리고 질소와 칼리가 이삭거름처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산림용 고형 비료는 풍농에서 제조한 것이며 이것도 20kg일 겁니다. 25,000원이고 유목 관리용 3년 이하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성 인비하고 같이 사용하면 인상 과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성 인비는 토양 개량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다가 또 산림용 고형 비료를 주게 되면 인산 성분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질소, 인산, 칼리 중에서 산림용 고형 비료는 인산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림용 고형 비료를 사용한다 하면 용성인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산림 고형 비료만으로 질소, 인산, 칼리를 첨가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또 칼리 성분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서 보충, 보완하는 비료를 또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MU 완효성 비료는 코팅 비료입니다. 38,000원이고 비타글이라는 수입 제품은 20kg 한 포대 75,000원이고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며 18대 5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산 성분이 좀 다소 적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1회만이라고 하는 1회만 290이라는 풍농 제품도 있고 보면 질소, 인산, 칼리 중에서 인산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토가 1% 들어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그다음에 KG 케미칼의 고추 고형 비료가 있고 27,000원이고 조개탕 고형 비료로 기비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대 6대 8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제품으로는 바사코트라고 해서 25kg에 20만원 가까이 되는 제품인데 함량은 16대 8대 10입니다. 이거는 비료가 뿌리에 바로 닿아도 약해가 없다고 합니다. 뭐 대단히 효과가 좋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 식재 시에 바닥에 한 스푼 정도 깔아주고 흙을 약간 덮은 다음에 뭐 식재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싸죠. 풍농 제품에 또 이걸 확대를 해보면 스마트 21 복합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NP코 이게 아마 제품 이름이 NP코일 겁니다. 그래서 NP코가 32,000원이고 원형 고형 비료가 완효성 20%를 함유하고 있고 또 주식회사 조비에 단 한 번 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18대 7대 9와 함께 다른 미량 원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릅 재배 비료 관리의 영상 중 3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두릅 재배 시 높은 수확량으로 장기간 두릅 재배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